다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저희 자, 비트코인, 여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 지난주엔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월봉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올라오고 내리고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지난주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주봉,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일짜리 봉. 일주일짜리 봉을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 주봉으로 보면 여기 앞에 있었던 이 꼬리 부분을 지금 여기 이 월봉이나 비슷하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닿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선을 여기 두 개를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위에서는 여기 앞에서 여기 제가 여기 몸통 꼬리가 아니고 몸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 저점에 대한 추세선을 그려놓은 건데 이 몸통을 지난 추세선은 이미 깼어요. 이렇게 몸통, 캔들 몸통을 지난 여기를 지나가는 이미 깼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은 이미 의미가 없고, 이제 의미가 있다면 여기 이제 여기 꼬리죠, 꼬리를 연결한 추세선, 이게 꼬리입니다, 꼬리를 연결한 추세선,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닫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가거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좀 반반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도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도 봐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돌아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 지금 1차, 2차, 3차 매수가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냥 그 가격을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정도 가격대 그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 좋은 가격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가격대 오면 그때 조금이라도 그때 본인들 현금 있는 거에 맞춰서 매수를 해놓으면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게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제가 뭐 선을 그려놓은 건 없는데 이더리움은 반대. 이더리움은 여기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제가 그랬죠. 보면 지금 저점에서 이게 바닥이 될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게 저점에서의 여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저기 비트코인은 이렇게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은 이러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닥권이라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권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이 주봉입니다. 이것도 주봉.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보다는 이더리움의 흐름이 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좋은 흐름,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저희는 알트코인을 별로 안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잘 보면, 알트코인별로 보면,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면은 아무튼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에 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게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리플도 보면 마찬가지죠. 리플도 제가 사보라고 했던 니플도 그림이 비슷해요. 니플도 이더리움이나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이나. 그렇죠.
니플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 올라가는 거. 여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아까 했던 비트코인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니플의 그림이 이더리움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더리움. 이게 이더리움이 제가 했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이더리움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니플 그림도 이렇게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아까 거기를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거기 돌아 나가냐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저희가 하는 개별주나 특히 저희는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처럼 막 결론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제가 사는 걸 천천히 사셔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사시라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을 잡고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지 마시라는 거죠. 조금씩. 제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작게 조금씩 길게 할수록 좋다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안 사신 분들이나 앞으로 더 사실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 나눠서 10번보다 20번, 20번보다 30번 이렇게 아니 최대한 쪼개서 할수록 좋다. 그만큼 시간을 길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지금 그림들이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막 지금 무너진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월봉이나 지금 월봉도 보고 지금 주봉도 보면 일봉은 무너졌죠. 지금 비트코인이 보면 비트코인이 보면 일봉 있잖아요. 일봉은 이미 무너졌어요. 일봉은 무너졌는데 지금 주봉이나 월봉으로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러면 일봉이 중요하냐, 주봉, 월봉이 중요하냐? 주봉, 월봉이 더 중요해요. 일봉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 일봉의 흐름보다 주봉의 흐름보다 월봉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월봉의 흐름이. 근데 월봉은 뭐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보고 그죠? 보면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 보고 설명드리고 또 주봉 보고 설명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월봉을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서. 이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중장기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니까 저희는 이게 개별주도 그렇고 우량주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월봉이 가장 중요한 게 월봉. 근데 이제 월봉을 보고 설명드리면 설명드릴 게 별로 없다. 왜냐면 뭔 변화가 있어야 설명을 하는데 별로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봉을 보고 설명해드리고 또 주봉을 보고 설명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월봉만 보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중장기 투자 익숙해지시면 그래 한 번 사면 이것은 1, 2년 들고 가야지 이렇게 딱 이게 투자는 이렇게 중장기로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수익도 이렇게 50% 100% 200% 이런 수익이 만들어지지 이제 이 경험이 쌓여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해도 그냥 월봉만 보면 되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월봉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응?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봉도 기른 거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 분봉 보고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좌는 뭐 지난주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난주나 이제 계좌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정 예탁금이 중요하다. 추정 예탁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는데 이 숫자는 무시하셔라, 무시하셔라. 이 숫자는 어차피 흘러가는 숫자다.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져 있고,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져 있고, 이런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추정 예탁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추정 예탁금이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별 차이 없어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 중에 뭐 어떤 종목은 오른 종목도 있고 좀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평균 내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이제 또 흐름을 타면 또 여기서 몇 프로가 일주일 사이에도 몇 프로가 탁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갈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계좌가 이게 추정 예탁금 기준에서, 이 추정 예탁금 기준에서 추정 예탁금을 기준해서 계좌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한 4% 5% 계좌가요. 마이너스 4% 5% 내려가는 게 쉬워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쫙 내려올 때는 일주일 사이에도 막 4, 5% 계좌가 종목이 아니고요. 계좌가 마이너스 40, 4, 5% 내려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 추정예탁금, 제가 얘기한 추정예탁금이 일주일에 이렇게 플러스 1, 2%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때는. 이 반대라고요, 반대. 이게 반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1, 2% 떨어지는 게 어렵고, 올라갈 때는 3, 4%, 4% 올라가는 게 쉽고, 이러면 계좌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렇게 1, 2% 플러스 1, 2%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1, 2%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 그 종목들을 가지고 그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계좌. 그래서 1, 2% 계좌를 1, 2%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목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마침 지금 이런 좋은 테마가 있을 때, 이 좋은 테마가 이렇게 두 개나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이 좋은 테마가 두 개나 있을 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1, 2%, 2, 3%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추정했다는 기준으로 해서 1, 2%, 2, 3% 이것을 결국 복리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야, 그랬을 때 나중에 내년 한 3, 4월 정도 갔을 때 이 추정예탁금, 결국은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지금 3천인데 이게 4천. 이게 이제 이 4천이 이게 우리 지수가 3,300 갔을 때 이게 추정예탁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수강생분들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게 이제 이게 큰 테마가 그 두 개나 있으니까 지금 종목들을 잘 이렇게 아무튼 골라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종목을 드리면서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종목에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들로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먼저 이거 환율을 잠깐 보면은요. 환율은 뭐 여기 얼마예요? 1434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300선 결국 밑으로 내려갈 건데, 이 1300 근처에서 이게 또 우락 내려갈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300 근처, 이 1300, 이 1300 근처, 이 1300 근처에서 이게 오르락 내려갈 겁니다. 이게 하다가 결국은 깨져요. 제가 봤을 때는 깨져서 여기 간다. 이 1200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가 환율을 보는 것은 저희가 환율에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 여기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지. 이 보세요. 환율이.
이게 여기 보면 환율도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환율도. 내려올 때는 뚝 떨어지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응?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죠? 시간이 이만큼 걸려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일봉인데 며칠 만에 떨어지잖아요. 며칠 만에 보세요. 이거. 응? 이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같은 파동을 봐도 이게 상승하는 파동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을 보면 대체로 뭐든지 그래요. 하락하는 파동이 이게 가파르다, 가파르다. 상승할 때는 이게 완만하고 보면 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종목이 올라갈 때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급속도 각도를 보면 급락을 한다, 급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됐다. 달러를 투자했다면 달러를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달러를 투자했었다면 여기서 팔았어야죠. 팔았어야죠. 근데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급락을 하는 거죠. 급락을. 이렇게.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게 매도가 중요하다. 항상 뭘 하시든 간에 매도가 중요하다. 매도가. 왜? 여기서 못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급락이. 급락이 나온다. 이건 뭐든지 그래, 뭐든지. 이 부동산도 고점 근처 팔아야지 여기서 안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거고, 응? 종목도 저희가 하는 종목도 여기서 이 고점 근처 팔아야지 여기서 안 팔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거고, 달러도 달러를 투자했으면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으면 여기서 급락이 나는 거예요. 달러는 이게 120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면. 자,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파동상을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랫동안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며칠 만에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오늘 뭐 시장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보면 오늘 개인이 왜 많이 샀는지 없는 코스피도 많이 사고 코스닥도 많이 사고 개인이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이 또 팔았고 여기 코스닥에서 여기 뭐야 기관이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고 이게 당연히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이게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많이 샀고 이렇게 개인들이 왜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수급은 가장 안 좋은 수급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이 차트를 보면 지금 나스닥은 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파르지면서 결국 이평선을 모았다가 그 이평선을 결국 뚫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간다. 일단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와 있다. 비트코인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미국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디커플링 상태다. 디커플링. 이게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보면. 디커플링 상태인데 그럼 디커플링 상태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좋은 거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 좋은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커플링 상태보다 디커플링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이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 올라서 그러지 결국은 이 커플링이 좋냐 디커플링이 좋냐 이것은 이게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장기로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디커플링이 좋냐 커플링이 좋냐 했을 때 커플링보다 디커플링이 좋다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디커플링을 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 있다 시장이. 그래서 나중에 많이 올라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그 이제 중장기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하루 이틀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장기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그나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중장기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당장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 시장은 뭐 끄떡 없어요. 우리 시장은 이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 그 제가 얘기한 61선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보세요. 코스닥도 드디어 61선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61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코스닥도 60일을 서서히 넘어가고 있잖아요. 60일. 넘어가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이미 넘어갔고.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올해 연말이라고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 관련해서 지금 시장 걱정할 일은 없어요. 시장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 시장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시장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종목에만 집중하면 돼요. 종목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상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잡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지금 아까 차트 보셨지만 아직은 비트코인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좋은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뭐 하루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바닥에서 이제 여기 RSI 여기 있잖아요. RSI가 여기 30, 여기 25까지 내려왔습니다. 25.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여기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저점. 이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저점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저점을. 삼성전자가 저점을 올려간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좋다. 얘기죠.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강하고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기간이 언제 여기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이 그러니까 보면 삼성전자로 보면 우리 시장은 9월 말이죠. 여기 9월 말. 9월 말. 올해 9월 말 9월 30일. 9월 말이 결국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바닥. 9월 말. 삼성전자로 보면 9월 말이 바닥이었고 그 흐름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저기 지금 61선도 넘어갔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가면서 만나면 여기 7만 원대. 지금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꺾여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7만 원대, 뭐 7만 원대는 간다.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뭐 요 정도 사이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는 거고.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하는 그 환율들 흐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은 걱정할 일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종목에 집중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거죠. 집중을 하셔야 된다. 종목 교체도 적절히 하면서 종목 교체하면서 집중을 하셔야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고 시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런 좋은 시장 속에서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을 관리해 가셔야 그래서 본인들 아까 했던 추정의 딱금 있잖아요. 계좌의 상태가 좋아진다. 그것도 속도가 빠르게 좋아진다. 그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카카오. 카카오가 드디어 의미 있는 여기 보세요. 의미 있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팬들도 거기에 맞춰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했던 여기
RSI가 구독입하고 여기 있을 때 여기가 1억 이상을 딱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시간 뭐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시간이. 그죠? 11월, 11월, 한 달 반. 그쵸? 한 달 반. 1억 투자해서 한 달 반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해서. 저희 그 개인들은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이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좀 안전한 걸 좋아하고,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적으면 이럴 때가 리스크가 적을 때였다는 얘기, 이럴 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을 때라는 얘기죠. 이럴 때가,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또 우량주를 볼 때, 내가 우량주 가지고 리스크 적은 상태에서 내가 좀 몇 억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수익을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안 줄여놓고,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 모델이 드는 거예요. 모델이 이런 것들이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런 것들만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눈에 익혀놓고 본인들 걸로 만들어 가면 본인들이 이렇게 종목을 관리해 갈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1억 이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들한테 자꾸 물어볼 필요 없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놨으면은 이때는 힘들었어도 이렇게 시간 한 달 반만 지나면 여기쯤 오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또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때는 엄청 불편하죠. 이 마음이. 왜 그냥 막 여기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응? 이때는 막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럴 때니까. 근데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그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그 뭐 거래소 설명드리면서 했지만 이렇게 막 뭐가 어쩌고 막 거래소가 파산 나고 막 또 그 다음 거래소가 또 파산 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럴 때 비트코인 한두 개 더 산다. 그거 엄청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여기 더 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멘탈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큰 수익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최소한 수익이 몇십 프로만 나 있으면 30%든 50%든 그 이상 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만 올라가도 벌써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거의 46,000에서 여기 거의 6만 원 갔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종목들, 다른 우량주들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관리를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자꾸 적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꾸. 그래야 이제 본인들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거예요. 자꾸 하셔야.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시면 여기 61선, 제가 얘기했던 61선 넘어갔잖아요. 61선은.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바로 여기 보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1억 이상 딱 사서 관리를 했으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됐어요? 이게 뭐 한 달하고 조금, 한 달하고 조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지금 여기 거의 10만 원 근처가 있잖아요. 여기 6만 7천에서 10만 원 근처. 여기. 응?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 몇십 프로가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량주를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RSI하고 이게 중장기 투자 제가 했잖아요. 이게 수많은 지표들이 있고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장기 저희처럼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RSI 지표만 보시면 돼요. RSI 지표만. 다른 지표 뭐 좋은 지표들 많이 있지만 그런 지표들 다 보면 더 막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개인들은 헷갈려요. 이 지표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 지표는 또 저렇게 해석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표 하나를 이렇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쭉 봐가면서
중장기로 관리해 가셔야 본인들이 어떤 기준이 되고 또 본인들이 중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뭐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좀 길쭉히 해드리니까. 이렇게 한 3, 4년 본다고 해보세요. 본인들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이 정도면 좋은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럴 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간다니까요. 좋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고 이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1차, 2차, 3차 매수가에 맞춰서 딱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왜 손절을 하냐는 얘기, 손절을 도대체가.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됐든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해가면 손절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시간만 잘 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그 기술적인 해석의 핵심 포인트 몇 개만 알고 그걸 꾸준히 적용시켜가는 거, 반복해서 적용시켜가는 거,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 제가 오늘 드린 종목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길게 보면 여기서 매집했죠, 여기서 매집했죠, 이 거래상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갈 것 같지만 이만큼 또 빼놓는다는 거. 이만큼 빼놓을 때는 뭘 핑계 삼아서 빼느냐? 그 시장을 핑계 삼아서 뺀다는 얘기야. 시장이 떨어지니까 종목도 떨어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쯤이면 개인들이 거의 다 손절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매집하는 거죠. 매집. 이게 꼬리 보세요. 꼬리. 이 꼬리 꼬리가 계속 달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매집이죠. 이게 꼬리 윗꼬리가 뭐냐?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이 뭐예요?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 이 개인들 여기를 그림을 길게 그려보면 여기 개인들 물려있는 개인들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응?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크게 보면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세력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 이런 종목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설명드리니까 또 모든 종목이 이런 모양이다. 이런 종목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지금 이런 패턴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술적인 해석하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실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개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게 아무튼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다 갔으니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이걸 잘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던 이 그림이 이 미래와 관련해서 이런 그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어떤 그려질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내 눈에는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패턴을 익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턴으로 익혀 놓으시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좋은 그림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자꾸 경험이 쌓이면서 이 종목에서 또 경험 쌓이고 저 종목에서 경험 쌓이고 이렇게 자꾸 쌓여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그림들이 왜 좋은 그림이었는지는 본인들이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확인해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오늘 제가 대우 AL도 보세요. 대우 AL도 보시면 여기서 매집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이게 세력이 없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세력은 이미 있는 거예요. 세력은 이미 있는데, 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뺀다니까. 이렇게 이게 세력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또 매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매집을, 이 매집이 있잖아요. 이게 매집을 하잖아요. 이게 뭐, 이 거래량도 없잖아요. 거래량이 보세요. 바닥에 딱 붙었잖아요. 거래량이. 이게요, 이런 그림이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개인들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이런 그림이. 개인들 눈에는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차트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하고 여기 역시 이 캔들 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캔들 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런 종목에 지금 개인들이 뭐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이런 종목에 개인들이. 결국 이제 남아 있다고 하면 이제 포기한 개인들이나 일부 남아 있겠죠. 여기 막 저 위에서 막 걸려 들어 가지고 근데 손절도 못 하고 그래서 막 마이너스 막 저기서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막 이런 개인들이나 남아 있겠죠. 여기서. 그럼 그런 개인들이 나중에 수익 내려고 들고 있겠어요. 이 종목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근처 오거나 아무튼 원금 가까이 오면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빨리 팔겠죠. 이게 그걸 이제 세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를 다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보세요. 여기 RSI 벌써 여기를 통과했고 잔잔하지만 그 여기 61선을 넘었잖아요. 보세요. 61선 넘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래량 나왔고 61선.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림이 이제 본 거고, 지금까지 본 그림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내 머릿속에 지금 미리 그려져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 다음 주에 그려질 그림, 그 다음 주에 그려질 그림. 그게 주봉인 거예요. 주봉. 그러니까 이 주봉도 일주일짜리 봉도 어떤 주봉이 중요하냐면 미래의 주봉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주봉.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래서 앞으로 그려질 주봉이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리면서 그 주봉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봤던 주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그려질 주봉, 그 다음 주에 그려질 주봉, 3주 후에 그려질 주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해가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의 주봉이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주봉, 이런 주봉들 자꾸 해석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세력들에 의해서 그려질 주봉이지만 그것을 나도 세력처럼 미리 머릿속에 그런 주봉을 미리 그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겠느냐? 그런 그림을 미리 그려가려면 이렇게 이제 자꾸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자꾸. 이 거래량의 의미라든지 이평선, 제가 이평선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주봉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 2주일 후 가면 그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실제로 그려지는 주봉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그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 실력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어요? 본인들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결국은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기술적인 해석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개별주 드릴 때 저 나름대로는 올라갈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 종목을 제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도 저 나름대로 올라갈 종목을 제가 골라서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상암기계도 가지고 있죠. 상암기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상암기계도 보시면 좋잖아요. 그림이. 상암기계도. 이 상암기계도 이미 여기서 세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을 한 거고, 이런 가격은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어차피 다 끌어올릴 거니까. 그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죠. 이렇게 거래량 줄면서 이 가격을 딱 지켜놓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또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 이 매집이 뭐겠어요? 여기 개인들, 손절 못한 개인들 많이 물려있지 않겠어요? 여기 개인들이 본전 만들어주니까, 이 손절 못했던 개인들, 응? 여기서 샀다가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 그죠? 이게 본전에 나가라는 얘기죠, 본전에. 이 꼬리가 그런 의미예요, 꼬리가. 제가 이거 이제 설명을, 이게, 응? 이 꼬리의 의미가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 나가면, 그거 다 나가죠, 개인들이. 응? 이 그림 좋잖아요, 보세요. 이런 그림 얼마나 좋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왜 없어요, 종목이. 이렇게 찾으면 많은데, 이게.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투자자는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투자자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근데 일단 자신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자신의 뭘 믿어야 돼요?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그래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 누구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그래야 본인들이 매수해서 보유해서 팔 때까지 이 멘탈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멘탈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그 뭔가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는 얘기죠. 그게. 자, 그러니까 알고서 보면 이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세력권 이미 매집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서 다시 또 재차 매집을 하는 거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던 가격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그랬던 그림 아니에요. 이게. 여기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100일 조정 했잖아요. 제 100일 조정, 100일 조정, 5개월 조정. 그쵸? 그리고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놓잖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죠. 이 거래량 주는데 가격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 그죠? 여기서 2단계,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가 끝일 거냐는 얘기죠. 이게 끝일 거냐. 그 얘기죠. 보면. 자, 그리고 이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세력들이. 제가 이게 설명드린 패턴들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이 패턴들을 본인들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 놓으시라니,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두시라. 입력을. 패턴을.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패턴을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 놓으셔라. 왜? 다음에 또 이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또 다른 종목에서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히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게 수강생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히림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대상으로 이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느냐면, 여기서 샀던 분들,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 매수를 해서 이렇게 들고 오신 분들,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때 매수를 안 했다. 근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교육을 하면서 기술적을 해석하는 이런 의미가, 같은 종목의 같은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설명들이 어떤 수강생분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이때 매수를 했던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가는 걸 따라가서 샀다, 아니면 내려오니까 혹시 사볼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혹시라도 그럴까봐 또 지금 제가 다시 그 염려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들고 있어야,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매주 설명드리는 설명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계좌에서.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두 종목 드렸잖아요. 그 두 종목이, 그 두 종목, 제가 아까 드린 두 종목도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해석이 본인들 계좌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반절은 내일 사야 된다는 얘기죠. 반절은. 그 반절은 사고 나머지 반절은 10번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그래야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설명 내용하고 본인 계좌하고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샀다 그런 분들은 이게 조정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자기들이 산 가격이 여기인데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이게 상가격이지, 이게.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 여기서 사서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기술적인 해석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이렇게 좀 만족할 만큼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교육에 효과가 있고, 이러려면 어차피 저희가 실전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개별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그 개별주가 이게 교육의 효과로 연결이 되려면, 제가 종목 드리는 즉시, 여기가 이제 야간반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간반 같으면 그냥 교육 들으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자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해서 그죠, 낮에 그 3시 반까지 장 열리는 시간, 오전반이라도 이런 분들 같으면 딱 그 자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제가 종목 딱 드리면, 반절은 그냥 강의 들으면서 바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살 것 같으면 몰라도 살 것 같으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촉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촉이, 그게. 그런 분들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범양권형도 보세요. 범양권형, 지난주에 드렸던 범양권형도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범양권형도 여기 지금 세력들, 여기 세력들, 이렇게 세력들이 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냐?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또 뺀다. 그리고 거래량을 완전히 거래량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갭상승,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얘기한 61선을 갭으로 상승했잖아요. 갭으로. 근데 이게 이 수강생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모르죠, 이게.
갭으로 상승을 했다. 갭으로 61선을 돌파했다. 제가 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던 61선을 갭으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갭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는 이제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에 보면은 그때 가서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이렇게 61선을 갭상승을 해서 올려놨는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없고, 이제 그런 그림은 일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보고도 알아야 된다. 안 가보고도 이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술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되는 거예요. 선반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적인 해석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맞고 이게 아니고 미리 선반영되는 것이 차트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70%, 80%, 90% 이런 확률로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거의 100% 가까이 맞아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아, 종목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한 얘기를 또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들 보면서 이 그림이 왜 좋은지를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경험을 쌓으면서 아,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일주일, 2주, 3주일에 나중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 그래서 이게 좋은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혹시 이 그림도 이 종목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보면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그죠? 실제 그려져 가는 그림하고 그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죠. 미래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 90%는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더 잘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알고서 해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거 대우건설도 보세요. 대우건설 제가 집중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대우건설도 이게 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올라. 여기 61선 돌파했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게 양봉 하나 나오면 그냥 여기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그 나머지 종목은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지금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험치로 봤을 때는, 뭐 올해는 이제 뭐 11월하고 12월하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서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 건설, 토목, 건자재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내년 한 말까지 해서, 그, 이게 우크라이나, 아무튼 네옴시티 이걸 떠나서도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들로 봤을 때, 그래서 건설주, 토목주, 건자재 쪽, 이런 종목들이 어쩌면 올해, 내년 이렇게 거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목들 잘 골라서 집중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계좌에서 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잘 수 있고 그 종목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그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아까 제가 했죠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어차피 상승은 시장이다 그 환율 우리가 걱정했던 환율도 이미 꺾였고 지금 꺾이는 추세로 이미 들어섰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네옴시티 이런 좋은 테마가 지금 두 개씩이나 크게 와 있어서 그런 걸로 연결돼 있는데 그런 테마들하고 지금 가장 연결이 많이 된 게 이 건설 토목 건자재 근데 그쪽의 종목들을 저희가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집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면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갔을 때 본인들 계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술적인 해설 보면은 지금 다 써 있잖아요. 기술적 해석상에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로 좀 속도를 좀 붙여보자는 얘기죠. 속도를 좀 집중을 해서 좀 대장주, 부대장주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속도를 속도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리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설명드리거나 제가 교육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들 계좌에서 아니면 본인들 교육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특히 제가 드리는 개별주들을 즉시 사셔야 된다.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안 하시려면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즉시 하시라. 즉시 뭔가가 안 보일 때 해놓고 보시라는 거죠. 해놓고 안 해놓고 보지 마시고 해놓고 보셔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오고 보지 마시고 일단은 반절 사놓고 보시라는 거죠. 반절 사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반절 일단 반절만 사라는 걸 반절만 일단은 응? 자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교육 효과도 높아질 거다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자꾸 거쳐야 본인들 실력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수강생들하고 자꾸 엇박자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시장 걱정을 필요 없고 그 환율 걱정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업종 그렇잖아요. 건설업종 이쪽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본인도 계좌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지나간 1년 반하고는 달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좌에서도 그런 변화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수강생들 계좌도 그렇게 좀 바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계좌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